퇴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아주 깊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서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또는 국민연금을 몇 년 부면 얼마나 받을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기연금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. 이것도 몇 번 저희가 다뤘었죠.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해당되시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해당되시잖아요. 우리는 앞으로 퇴직을 하고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낼 텐데 그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 생각인 거예요. 이게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인 가구가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나중에 살았을 때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34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. 우리나라 평균이니까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40만 원이면 그렇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문제가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한 부부가 한 500 정도의 월 소득이 된다면 500 정도의 월 소득이 나온다면 그럼 그 정도면은 괜찮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?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되게 힘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럼 그 정도면은 중간중간 저축을 해서 뭐 여행을 가는 것들도 가능하고 해외여행도 가능한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. 두 분이 있을 때. 만약에 이렇게 다른 빚으로 인해서 이자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, 그리고 월 소득 한 500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, 그럼 이거 500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. 500을. 퇴임하고예요. 퇴임하고 났을 때 500을.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. 국민연금은. 될 수 있으면.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고갈되잖아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.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. 그죠? 국민연금은. 그러면 국민연금을 안 하면은 사보험을 든다 그러는데 사보험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택도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보험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. 국민연금 국가가 하는 거는 그 주체가 다르잖아요. 만약 국가 부도이익이 정말 국가가 어려웠다. 그럼 어디부터 무너지겠어요? 회사가부터 무너지지 않겠어요?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금껏 계속 유지하는데 국가가 이 정책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퇴임하고 국민연금 받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갑자기 50만 원 떨어진다. 이런 일은 없잖아요. 그것들에 대해서 몇 번의 개정을 하잖아요. 국민의 의견들을 듣고. 그래서 우리가 뭐 소득 대체율이 40%인데 43%로 올리면서 국민연금을 뭐 60세까지 불입을 하는데 65세까지 불입한다.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잖아요.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이제 국민연금 계속 고갈되는데 거기에 생각이 꽂혀가지고 국민연금 되게 불안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지만 사보험은 더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어떠한 금융상품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소득의 9%를 떼잖아요. 9% 떼는데 나머지 9%는 누가 하는 거예요? 그 회사의 사주가 내는 거잖아요. 저희는 반밖에 안 내는 거예요. 근데 국민연금 수혜는 어떻게 돼요? 그 반이 아니라 전액에 대한 수혜이잖아요. 수혜를 받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수익률도 훨씬 더 높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봤을 때 배우자 두 분이 다 무조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. 그것도 다 찾아서 들어야 돼요.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납입해야 돼요. 가끔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따라갈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.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끼고 사보험을 하는 거는 이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꼭 가지고 계셔요. 우선 국민연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부가 다 가능할 수 있으면 다 들어야 돼요. 다. 그럼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그러면 요새 일반적으로 최고로 많이 불입한 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최고로 낼 수 있는 기간에 최고로 많이 불입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80 정도의 최고.
다 불입했을 때, 전기관 다 불입하고 최고로 이렇게 불입했을 때예요. 180에서 200 가까이 될 거예요.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00만 원에 맞춰야 돼요. 100만 원. 한 사람이 100만 원. 그럼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200에 맞추셔야 돼요. 양쪽에. 200에 맞추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.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좁지만 회사에 뭐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양쪽을 해서 200에 맞춘다는 생각,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. 지금 대부분 받는 사람들이 요새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. 100만 원 이하가 거의 다고.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150 받는다 그러면 정말 최고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액수 정도에는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감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사실 보면 6, 70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인당 부부가 합쳐서 200 정도는 맞히시라는 거죠. 어느 한쪽이 좀 많으면 어느 한쪽이 조금 적더라도 맞춰가지고 한 200 정도. 양쪽 100 이렇게 해서 200 정도에 분명히 맞추시라는 거죠. 적어도. 국민연금에서는 200 정도 나와야 돼요. 부부가. 그렇게 맞추시고 찾아보면 어디가 우리가 안 냈던 부분들, 추가로 낼 수 있는 부분들 다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69년이 65세부터 받는 거예요. 그렇죠? 이전에는 좀 더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? 앞으로 65세부터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제도가 바뀌면 더 연장이 되기도 하죠. 뭐 독일 같은 경우 70살에 받고 막 이래가지고 다 70에 받을 거야, 뭐 늦춰서 75에 받을 거야,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. 국민연금을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꼭 아시면 됩니다. 국민연금 위험하다 그래도 사보험보다 100배 낫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무조건 국민연금은 다 들으시라.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가지고.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을 때 65세부터 받는구나, 그리고 60대까지 내는구나 라고 했는데 법 지금 개정하고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언제까지? 63세, 65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구조는 뭐냐면 더 지금하고 똑같이 받거나 더 내고 덜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더 내고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. 더 내고 늦게 받는.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지금 한 42% 정도, 43%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. 자기 소득에.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0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.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우리 부부는 200에 맞춰야 돼. 너무 더 좋고요.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얻어야 돼요.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